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법 4부로서 3번 문항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3번 문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1번과 2번 문항을 작성을 하게 되어질 때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그렇죠? 1번 문항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쓸 때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학과목에 대한 얘기들, 내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교과목의 학습이나 수학과 같은 교과목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거나 또 그걸 통해서 얻게 되어진 성취나 결과의 과정들에 대해서 글을 구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 문항은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고등학교 교내에서 벌어진 세 개의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거니까 활동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교과목에서 뭔가 심화 학습을 진행을 했다든가 내가 과학 중점학교라든가 과학 중점반이라든가 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2번 문항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1번, 2번 쓰고 나면 고민거리가 뭐냐면 3번을 써야 되는데 3번을 쓸 소재가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3번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때의 봉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고 그 봉사도 대부분 의치한일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양로원 봉사라든가 의료봉사 같은 내용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고 또 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오랜 기간에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말벗 도우미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환자들을 대면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뭔가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보조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깊이 묻어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얘기로 대부분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1번, 2번보다도 3번 문항이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방향을 잡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3번 문항은 뭔가 쓰려고 해도 3번 문항에는 뭔가 쓰려고 해도 쓸만한 내용의 소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자신을 잘 드러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3번 문항의 내용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주로 3번 문항에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문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습 과정에 대해서 쓰는 거고 2번 문항에서 쓰는 부분들은 교내 활동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3번 문항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3번 문항은 고등학교 교내 활동들 중에서 배려나 나눔이나 실천이나 또는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학생이 이 글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핵심, 3번 문항에서 내가 무엇을 부어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3번 문항의 글의 핵심은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소개서에는 4개의 문항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4개의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거, 학생이 답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1번 문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고 2번 문항에서는 그 학업 과정이 결국은 어떻게 활동으로 발전이 되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3번 문항은 고등학교 전반적인 활동 과정에서 학업이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 말고 네가 다른 사람들과의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이나 갈등을 실천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한번 설명해봐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3번 문항은 활동 역량과 학업 우수성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활동 역량과 학업 우수성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3번 문항에서의 핵심은 학생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보고자 함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글은 4가지 형태로 글을 보여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배려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자신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눔과 실천의 사례를 통하여 본인의 인성과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협력과 소통하는 자세를 통해서 본인의 인성과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고
네 번째는 갈등 관리와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3번 문항을 쓰게 되어질 때 내가 했었던 3번 문항에 우리가 소재로 삼을 수 있는 활동의 역량은 무엇인지, 3번 문항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소재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배려와 이해인지, 소통과 협력인지, 그 다음에 갈등 관리와 문제 해결인지를 먼저 방향을 잡으시고, 그곳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인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방향을 잡고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합격한 학생들,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에서는 어떤 면들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의 자소서는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글은 유형은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배려와 이해를 보여주는 파트가 있어요. 자, 내가 배려와 이해를 보여준다? 만약에 3번 문항의 글의 소재를 요양원에서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나 또는 연탄 봉사활동이나 또래 멘토링이나 아니면 다문화 교육 봉사활동 같은 거를 우리가 봉사의 소재로 삼으시게 되어지면 대부분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글의 내용은 배려와 이해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탄 봉사, 요양원 봉사활동, 다문화 교육, 멘토링과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 그곳에서 보여주는 글의 목적성, 글의 방향성은 결국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목적을 두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3번 문항에 쓰는 이런 봉사활동들은 사실은 대부분 개인 봉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마땅히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봉사,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 한다면 대부분 환경정화죠. 환경정화. 그런 봉사들은 사실은 개인의 의도성이나 자기주도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3번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봉사활동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과 적극성이 봉사활동에서 드러나야 되겠지? 그러려면 그 봉사가 단체 봉사가 아니라 개인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활동이 어려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봉사활동의 범위를 찾아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접 방문해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학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 의학 계열이라는 직업의 목적은 사실은 봉사가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의사 그러면 뭐 질병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 환자,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예비 의료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 결국은 봉사의 중요성이 인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코로나 때문에 봉사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로 봉사를 안 한 이유를 핑계 삼기는 사실은 봉사의 의미가 되게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오케스트라 활동이라든가 또는 체육대회라든가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진 팀 프로젝트나 또는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학생 자치 활동 또는 교내 행사 또는 학급 부장이라든가 학급 회장이라든가 정교회 임원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만약에 소재로 삼으시면 이 활동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 글의 방향은 뭘 보여주게 되냐면 갈등 관리와 문제 해결, 그쵸? 또는 소통과 협력의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방향이 대부분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양원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갈등 관리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 요양원 봉사활동의 글의 소설 방식은 배려와 이해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급 부장이다, 학급 회장이다, 내가 학생 자치회 활동을 했다 라고 하면 대부분 글의 방향은 갈등 관리, 문제 해결, 소통과 협력의 과정으로 글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앞에 밑에 나와 있는 6가지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번 내용 글 쓰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의대 자소서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 그리고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 또 대학의 교수님들이 직접 자소서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자소서의 중요성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는 다 잘 쓴 자소서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합격한다라고 하는 게 자소서를 잘 쓴다고 꼭 붙는 건 아니고 자소서를 꼭 못 쓴다고 붙는 건 아니겠죠. 학업적인 역량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자소서가 부족하더라도 붙을 수가 있어요. 학업적인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의대나 시대에 한의대에 쓰시는 분들이 동일 계열 내에서 아주 우수한 학업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결국 자소서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고 더군다나 면접까지 가는 걸 고려하시게 되어지면 자소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의대의 자소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소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자소서를 왜 폐지할까?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가 입시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또는 부정적인 이유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펙을 과대포장하거나 없었던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하지 않은 걸 한 것처럼 과대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소서가 폐지하기로 가닥이 잡혀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의대나 치대에 한의대를 쓰는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걸려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재수생의 비율이 28%지만 수능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70%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수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한 거야 라고 인식하고 알고 있지만 의학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는 의학계열에서는 재수생들이 아주 우세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 수능 최저의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 비율이 70%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수시에서 의대를 가는 거, 치대나 한의대를 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모든 학생들이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수능 최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와 같은 올해와 상황은 수능이라는 것이 커다란 변수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수능에 매진하다 보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죠. 자, 막상 부모님들이 자,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너무 힘들어. 자, 내가 자소서를 좀 써줘야 되겠어. 라고 글을 쓰다 보면은 느끼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평가가 들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모님들이 자소를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쓰는 게 감동적이지 몰라. 만약에 우리 아이의 연애 편지를 내가 써준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연애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써주면 써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생의 고등학교의 경험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글에서도 나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글을 쓰다 보면 사실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의대 자소서의 문제점이 결국 학생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써주거나 학생이 쓰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도적으로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와 의대에서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겹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소서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역량을 보여주는 것,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역량과 우수성도 보여주지 못하는 자소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량과 우수성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선행되어야 하는 게 읽는 사람이 나의 자소서를 보고 진정성과 진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나는 혼자 썼고 스스로 썼고 혼자 힘으로 썼지만
읽는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의 교수님들이 읽을 때 학생이 직접 쓴 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자소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쓰고 내가 혼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읽는 사람이 학생이 독창적으로 썼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자소서를 잘못 쓰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혼자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글이나 학생의 글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 자소서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진실성과 진정성에 기반을 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꾸 의대 자소서 쓸 때 임팩트, 역량, 활동, 우수성 이렇게 자꾸 강조하시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다 비슷한 자소서가 된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 자소서가 있습니다. 합격생의 자소를 한번 읽어봅시다. 의대, 치대, 한의대 붙은 학생들의 자소서 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붙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읽어보면 다 드러나는 부분들이 결국 뭘 하고 싶어해?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해. 난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해. 나는 남과 다르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역량 중심의 글을 쓰게 되어지고 이런 역량 중심의 글은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쓰지 않은 글이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3번 문항의 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3번 문항 글 쓸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보고 씁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3번 문항을 쓸 때는 내가 아니라 상대 대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1번 문항에 글을 쓰고 2번 문항에 쓰고 그 다음에 4번 문항에서 진로희망이라든가 학업계획을 쓰게 되어질 때 글서술에서의 핵심은 누굽니까? 나죠, 나. 내가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내가 어떤 활동과 경험을 했는지, 나의 진로희망은 무엇이고 나의 입학후의 학업계획은 무엇이지 다 본인의 생각과 활동과 가치에 대해서 쓰는 문항들이에요. 그런데 3번 문항은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돼. 항상 상대와 대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글의 내용을 보면 4번 문항이 이거잖아요.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배려나 나눔이나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배려나 나눔이나 갈등 관리를 실천한다는 것은 항상 누가 있어야 돼? 상대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갈등이 발생이 되나? 나 혼자 소통해? 나 혼자 배려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나누어? 안 되잖아. 결국은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번 문장 글을 쓸 때는 꼭 명심할 것. 첫 번째, 내가 글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상대가 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멘토링을 활동을 했어. 학급에서 내가 수학 멘토링을 활동을 했어.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할 거는 내가 가르치는 멘티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내가 멘티에 맞는 학습법을 개발하고 그 멘티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습의 발전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 나는 요양원에서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줬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쫙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글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각, 느낌, 표정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걸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활동을 통한 성취보다는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3번 문항은 활동을 통한 성취 과정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내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멘티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니?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상대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과정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수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사실 그거잖아요.
자소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소서의 핵심은 학생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의 교수님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평가해야 되냐면 이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 이 학생의 뛰어난 학업적 활동 우수성,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탐구 계획, 이게 아니라 핵심은 학생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읽었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 돼. 아, 얘는 이런 노력을 했구나. 아니면 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과 느낌과 생각을 했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의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돼? 천천히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서술은. 자, 제가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됩니까? 천천히 얘기해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중요한 걸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주니까 상대가 이해하기 위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서술이 저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며 기뻤습니다 라고 쓰면 도대체 얘가 뭘 했다는 거지? 왜 기뻤다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데 왜 이걸 했지? 논리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진지하게 글을 써야 돼요. 아셨어요? 자, 이런 글들이 되게 중요한데 핵심은 이거죠. 3번 문항의 핵심은 뭐야? 내가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어야 해. 성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이 중요해야 돼.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줘야 돼. 너 배고프지? 자, 형이 10,000원 있는데 10,000원 줄게 사 먹어. 줬어. 이게 봉사와 배려가 아니죠. 봉사와 배려에서 핵심적인 거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이해하는 거, 또 내가 뭔가 도움을 줬었을 때 상대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배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무슨 공연을 했어. 그치?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끼리 역할을 나눠가지고 역할을 분배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친구들이 다 주연의 역할을 맡고 싶어 했지. 친구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 문제로 갈등이 발생이 되어졌어. 그럼 갈등이 발생이 된 건 좋아요.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다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 서로 역할을 나눠 돌아가면서 주연을 맡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모든 친구들이 저의 의견에 찬성을 하며 요번에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갈등의 문제가 갈등이 발생이 되어지는 과정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의 중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의 노력의 과정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갈등이 생겼어. 자, 다 모여. 같이 얘기해보자. 그럼 우리 주연하고 싶지. 그럼 너도 한 번 하고 너도 한 번, 너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는 거 어때? 그때는 친구들이 다 좋아. 아, 그래. 난 너의 의견에 동의할게. 문제 해결.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무슨 중재자의 역할이고 이게 무슨 노력의 과정이고 이게 무슨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겠습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고? 상대에 대한 이해, 문제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의 줌으로 인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학생은 이런 문제에서 이러한 역할과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구나. 이해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말자. 자, 대부분 봉사활동에 글을 쓰는 글의 거의 90%는 다 이래. 실제 읽어봅시다. 내가 봉사활동을 했어. 요양원 봉사활동을 했어. 아니면 멘토링 봉사활동을 했어. 다문화 교육 봉사활동, 오케스트라 자치활동하면 모든 학생들의 글은 다 이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랬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해결했다. 얘가 뭘 몰랐어. 내가 알려줬어. 성적 많이 올랐어.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울해하셔? 힘들어하셔? 막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춰줬지?
할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셔. 나 잘났어. 다 본인의 성취 결과와 우수성과 발전성으로 다 몰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소서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소서에서 자랑을 하는 거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꿈이 큰 사람. 자, 나는 꿈이 큰 사람이야. 꿈이 작은 사람 있어. 꿈이 작은 사람은 항상 사소한 결과에 크게 기뻐하죠. 사소한 결과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큰 사람은 본인이 노력을 하고 남들이 볼 때 커다란 성취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기보다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통하여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항상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야. 야,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는 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없이 나약한 놈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놈입니다. 저는 정말 의대 치레 붙으면 절대로 안 되는 놈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 아니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성취 결과를 낸 거야.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전교 1등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우수한 결과를 성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실험의 과정에서 아니면 협력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는 저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라든가 실험의 과정에 대한 한계라든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다음 실험에서 다음 활동에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았습니다라고 하거나 이걸 가지고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를 노력하겠다고 하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발전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렇게 읽어보시면 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아, 글이 어떤 글이 되게 좋은 글이야? 야, 얘는 되게 훌륭하잖아. 아주 훌륭한데?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만족을 모르고 반성하면서 겸손하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3번 문장은 너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배려, 나는 협력, 갈등 관리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세를 보여주거나 자만하는 자세를 보여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보이냐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가 실제 활동을 자만하거나 자신하는 자세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을 아세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대 자소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 치대나 한의대 자소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소서를 잘 써서 붙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소서를 잘 써서 붙어야 되겠다? 그럼 자소서를 잘 써서 붙는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야? 라고 생각하면 우수한 자소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 판단했었을 때 많은 지원자들 가진 데서 우수함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 우수함이라고 하는 건 단지 성적의 우수함이 아니라 자소서에서 보여주는 거는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사고력과 깊이 있는 탐구력과 차별화되어진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번 문항에서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만족하거나 자만하거나 활동 중심으로 글을 쓰거나 나의 중심 역량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자소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6번 문장에서 6번에 보면 배우고 느낀 점에서 진정한 이해와 사고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정말 꼭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3번 문항에 글을 쓰게 돼 3번 문항이 천자다 보니까 이걸 2개의 소재로 쓰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500자 정도로 쓰다 보면은 글서술이 어떻게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냥 활동 중심으로밖에 글을 못 써요. 근데 우리가 2번 문항은 1500자를 가지고서 2개의 소재를 쓰거나 3개씩 쓸 수 있어. 500 해서 3개 소재를 쓸 수 있는데 2번 문항은 대부분 교내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 중심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3번 문장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면적 사고와 내면적 감정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글이 자세하게 글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문항을 두 개의 소조로 나눠서 쓰게 되어지면 생각과 감정을 담을 수가 없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가지고서 내용을 쓰는 게 좋죠. 아셨죠? 그런데 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 앞에까지는 좋아. 막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양원 봉사활동하고 무슨 봉사활동하고 막 어떤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은 그 앞에 기술되어져 있는 활동과 역량과 연관되어진 배우고 느낀 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앞에는 막 수학 멘토링 봉사활동 엄청나게 했어? 잘했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가 나와? 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예비 의료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의 정신을 깨닫고 신뢰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자꾸 의대인 사람을 의대를 껴붙이려고 해. 모든 활동에다가. 아니 수학 멘토링 활동하고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걸 나쁜 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내가 요양원 봉사활동을 아니면 방참 봉사활동을 200시간 한 거야. 쫙 글을 쓴 거죠. 200시간을. 엄청나게 200시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했을 거고, 그러면 10시간을 글을 쓴 사람하고 1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사람하고 200시간 봉사활동 한 사람하고 활동의 깊이가 어떤 게 더 높을까? 당연히 200시간 한 사람이 활동의 깊이가 높을 거잖아요. 그런데 200시간 한 사람의 봉사활동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쓰는 거야. 저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 이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나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더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쓴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렇죠? 돌을 던질 정도의 틀린 얘기는 아닌데 생각해봐. 그렇게 200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얘기라면, 그거는 사실 200시간 봉사하지 않고 그냥 1시간만 봉사해도 충분히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우고 느낀 점이 앞에 기술되어져 있는 활동의 시간과 활동의 범위만큼 깊이 있고 사고력이 있으며 자신만의 경험이 묻어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활동과 연계성이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이어야지 앞에 있는 활동과 관계없이 다 모든 글에다 의대를 붙이려고 하는 글들은 한 줄만 읽어도 뻔한 글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4번 문항을 쓸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 대한 작성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쭉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이 끝나면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썼었던 학생들의 자소서를 여기다 띄우고 같이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글을 쓰신 부모님들 중에서 내 자소서를 좀 띄워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띄워놓고 유튜브에서 한번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시면 되고, 어차피 그거는 초안이기 때문에 쓰실 때는 또 변경해서 쓰시면 상관은 없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